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이 강아지가 저인 거 그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요. 새벽에 선거인단을 압도적으로 조 바이든이 290표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뭐 트럼프가 불복은 선언을 했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바이든 시대 주식 투자 또 뭐가 달라졌는지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을 찾아뵀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선거 결과를 볼게요. 지금 제가 한국 시간 오전 8시 46분으로 업데이트 한 걸 보니 구글에서 조 바이든이 290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214, 매직 넘버 270표를 넘어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조 바이든이 득표율로도 50%, 도널드 트럼프 47.7%, 압도적으로 4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또 그 또한 선거인단 제도에 따른 득표도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권력 구도가 결국 바뀌었죠. 4년 만에 바뀐 거고요.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타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일간 확진자가 지금 12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대선 국면에 가려져 있었어요. 조금 일부는. 3월 달처럼 증시가 폭락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았지만 좀 일부 확산이 많이 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재정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재정 부양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선에 밀려서 결국 부양책이 나오지 못했죠. 추가 부양책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불복 인사를 주말 전에 했었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을 하겠지만 대권의 항배를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증시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이 다수당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권력 구도에 법인세 인상이나 기업 증세 못할 것이고 인프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 부양책과 같이 이렇게 빠터를 쳐가지고 증시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하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주간 단위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었으니까 정말 큰 폭으로 올랐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그랬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초대형 빅 이벤트가 끝났다는 그런 소멸일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가 그 지지난주 2주 전에 주간 단위로 코로나 이후에 최대 낙폭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동성 이슈였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증시를 반응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이미 30m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즉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했었고 한 주간 변동성이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V자로 되돌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결국 지난 이슈들을 어떻게 갖다 해석하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그냥 기업의 바텀업 그리고 매크로적인 건 참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리먼 브라더스나 오일 쇼크나 이런 큰 경제적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왔었을 때는 매크로가 바텀업을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기업의 바텀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면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갈등은 완화되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나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조 바이든이 되면서 그래도 물론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될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하지만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중국을 까대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증세나 규제 강화 어려울 것이라는 이 이유도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괜찮을 거다 하면서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제 제가 글로벌 주간 이슈 점검했을 때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고 팽이라고 불리는 기술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정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지난주처럼 계속 급등할 것이냐에 대해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블루웨이브가 될지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팩트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하이투자증권 통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도 보시면 3월 달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했죠. 3월 말쯤에. 그죠? 근데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이때 또 미국이 이때 증시가 초토화된 3월 4월이잖아요. 이때부터 차츰차츰 주는 모습 보였어요.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었죠. 사망자는 줄었고 치사율이 낮아진 이유예요. 근데 갑자기 10월 달부터 그죠? 미국 대선 더 이슈되는 시기부터 신규 확진자 확 늘었고요. 이 신규 확진자 느는 데는 북미, 남미 그리고 유럽 쪽이 가장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신규 사망자 수도 당연히 확진자 수가 올라가면서 행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좀 불만은 있어요. 근데 마스크가 가장 지금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핵심은 근데 뭐죠? 이 코로나 이때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 시기다 보니까 증시가 낙폭이 컸었고 폭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결국엔 이 연준의 요 총자산 그리고 ECB 일본 중앙은행 제가 세 개를 갖다가 총 자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쫙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IT 버블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6%대였고요. 고금리였고요.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심지어 경제 부양까지 세 개가 총 세트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게요. 미국 대통령은 우여곡절에는 있었죠. 아직도 트럼프가 불복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이 당선 확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없어요. 법원 가서 판결을 뒤집어 엎는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는다. 개판이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 바이든이 추구했던 정책 관련 테마주 대표적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보겠죠. 그죠? 친환경 테마예요. 국내 정책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정책 두 개를 같이 맥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과 한국이 같이 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테마주 투자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은. 왜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됐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사실 트럼프가 역전하면서 하루 반락했던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물론 내일 월요일장에서 역시 조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들의 본질로 올라간 종목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 테마성으로 누가 정치인이 됐다는 이유로 급등을 하면요.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단타가 아니에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근데 이슈가 없이 그냥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쫄립니다. 이 쫄리다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주식 투자에서 주식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텀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심리적인 요인에 흔들리면은요. 결국엔 지게 돼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달, 두 달 전부터 미국 대선을 점검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일부 결이 다른 거지 증시는 우상향 기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환경 속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저금리 그리고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정책들이 글로벌 유동성 시장을 화려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8월달에 개설하면서도 그때만 해도 미국 대선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8월달에 한번 제 채널 처음 오면 딱 주린이가 햄버거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물론 부침이 있죠. 내려갈 때도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엘리어트 파동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유동성 환경의 저금리 그리고 글로벌로 주식시장이 매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저도 채널을 열어서 주린이 여러분들 제가 오픈 카톡방 뭐 이런 거 안 들어가는데 뭐 미국 기업 어느 방에 초대돼서 한번 들어갔더니 정말 좀 가관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5년 투자할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까지 투자할 거예요. 그런 발상은요 주식 투자의 실패입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좋냐? 정말 좋은 종목이면 뭐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가 계속 장기 성장성을 보여서 뭐 애플처럼 장기 투자했으면 성공했겠죠. 근데 기업들을 잘못 골랐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시장 정말 하락할 거야. 인버스를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런 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나는 지금 조 바이든의 친환경 테마가 4년은 될 것 같아. 그래서 4년 동안 어떤 친환경 테마주에 무조건 4년 동안 투자할 거야. 그 기업이 뭔지 알고 투자하실 건가요? 투자하시는 건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안 그런 주린이 분들이 올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 같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서 사실 채널 만든 거고, 너는 잘하냐?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실패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어요. 고수도 없고 저는 하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스터디하고 기업을 공부하고 뭐 탐방 다니시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장 환경을 보면은 결국 그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상승, 이번에 주식 유동성 랠리는 저는 연준이 말한 2023년까지 될지 22년에 끝날지 그 중가운데 워낙 경제가 좋아져서 연준이 정책을 해선을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제 채널 통해서 그런 것들 체크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만 일단 주식해야 돼요. 만약에 이 버블이,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 했는데 버블이 거품이잖아요. 표현은 한국어로. 버블이 꺼질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 지금 PER, PBR 논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참고는 해야죠. 아주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기업의 어떤 그 업종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의 환경마다 PR을 봐야 되는 산업과 환경이 있고요. PR을 보지 않아야 될 대표적인 뭐 헬스케어 업종이 있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성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성장성을 못 느끼는 종목은 PBR, PER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굳이 성장성 없는 성장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고 통화량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치주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번 시장에 정말 돈을 꽤 벌어놔야지 하락장이 왔을 때 또한 버틸 수 있고, 그 하락장이 또 몇 년이 갈지, 예를 들어서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장이 오랫동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 뭐 조 바이든 당선을 얘기하고자 오늘 영상을 사실 표현드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조 바이든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사실 제 채널을 연 거잖아요. 물론 일부 미국 기업들도 계속 좀 특정지게 좀 이슈를 점검하고는 있지만 메인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려고 사실 채널을 개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슈도 일단 유예가 됐잖아요. 23년부터는 무조건 주식 차익거래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무조건 양도세가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좋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에 찍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고정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저도 광고 수입도 좀 혹시 들어오고 그러면은 또 여러분에게 그 수입을 페이백 해드릴 수 있는, 뭐 제가 그거를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정말 많이 들어오면 그걸로 또 저도 주식 투자도 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 채널은 계속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 되십시오.